산 아래 굽이굽이 펼쳐진 강주 위로 마을이 있다. 그중에 빨간 지붕에 집 한 채가 있다. 방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노래를 부르고 할아버지가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친다. 구름이 흘러가도 생각이 난다. 돌아온다고 약속해놓고 오지 않는 무정한 이마. 아이고 뭐라. 깜빡이네 뭐. 까무비네나. 목숨보다 덕이야 사랑이 큰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 부부가 그렇다. 54년 세월을 함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니 시간이 갈수록 서로가 더 예쁘다는 이 부부. 그래서 내는 이 잡기 자꾸 하드야. 세상을 모르겠네. 모르겠다 모르겠대. 목숨보다 덕이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 얼마나 좋아하더라. 할머니 그렇게 사랑하세요? 할머니가 없으면 하루라도 못 살아.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 사랑이 빗물대야 말없이. 부부는 요즘 늦사랑 중이다. 타이틀 자막, 그래도 예쁜 당신. 배가 지나가면서 하얀 물거품을 일으킨다. 통영에서 100길로 1시간. 예부터 섬들의 고향이자 어부들의 고향이라 불렸던 한려수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섬, 사량도. 헬리캠으로 본 전경. 새파란 바다 한켠에 섬이 있다. 사량도의 상도와 하도를 나눈 바닷길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길 위에서 작은 배를 마주쳤다. 작은 쪽배에 노부부가 있다. 아내는 그물을 끌어당기고 있고 남편은 노를 젓는다. 눈물을 쳤는데 저 멀리 수평선이 이 작은 배는 노부부의 일터. 통발에서 낙지를 꺼내 보여주는 남편. 낙지. 낙지. 이거는 털개. 하루 한 번 어김없이 바다에 나와 미리 던져둔 통발을 걷어올리는 이 노부부는 올해로 81가 된 김영철 할아버지와 76살 이순선 할머니다. 평생을 사량도에서 어부로 살아왔다. 젊어서야 가족들 생계를 책임졌던 고기잡이지만 이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조금씩 잡히는 녀석들, 팔아서 용돈을 벌기도 하고 저녁 찬거리가 되기도 한다. 개는 많다. 그물망 속에 털개들이 잔뜩 있다. 오늘 저녁엔 이 낙지 녀석을 밥상에 올려야겠다. 아내 이순선 씨. 낙지는 말아갖고 소금하고 참기름하고 찍으면 맛있다. 바다에 3시간쯤 있었을까. 무트로 올라오는 할아버지 거동이 느그적. 할머니는 낙지를 넣은 그물을 들고 일어선다. 바닷일이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남편 81세 김영철 씨. 그런 바다가 내한테는 큰 복이다, 복. 그거는 뭐가 바다 위에서 아우놈은 막 고기 아우놈은 힘든 살기가. 아내 76세 이순선 씨. 여기는 뭐 그는 무엇이가 이 새끼는 바다 가서 뭐 좋다. 난 안 좋아. 내가 항상 집에 있는 거죠. 할머니는 남편을 힘들게 하는 바다가 안 좋다 하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좋다 하고 할아버지는 길을 걷다가 잠시 앉아서 쉰다. 이런 데도 그 못 걸어다니가지고 저건 큰일. 할머니는 아직 씩씩한데 할아버지는 이곳 능양마을의 고갯길이 조금씩 힘에 부치고 세월 따라 생각도 행동도 달라졌다. 부부의 집 담벼락. 여기에 특별한 작품 하나가 걸려 있다. 시 2편과 시인 사진. 이게 우리 시기라. 아버님이 지으신 거예요? 응. 이거는 이 할매가. 순선 할머니의 시에는 부부가 결혼하게 된 사연이 담겨 있다. 제목, 재봉틀과 등잔불. 거울을 보니까 육순의 주름진 얼굴이 시을 따라서 주름살이 늘어 마자국인지 애들은 자국인지 의미가 없는 자국이 되어버렸다. 처녀 시절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서 여생을 보내려 했건만 부모님께 거절당하고 어느 날 등잔불 밑에 본 선이 결혼으로 성사되었다. 아이고, 부상터네. 일곱 살에 천연두를 앓았다는 순선 할머니. 병을 이기고 살아남았지만 할머니 얼굴에는 곰보 자국이 흉하게 남았다. 54년 전 호롱불 아래서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 역시 그 흉터에 놀랐을 정도였다. 담벼락에는 시와 인물 사진이 그려진 조각들이 붙어 있고 할아버지가 그 조각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아이고.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라. 자 죽었다고 또 몰아가지고 저 엄마가 저 아빠랑 몰아가지고 저 한쪽 갖다 놓고 저 갖다 묻어끼라고 살아가다. 그걸 살아나더라고. 목숨이 참 진문이. 내 만나려고 그거 안 죽었노. 나이? 어쩌면 운명이었을까. 채소를 손질하는 할머니. 할배가 돈 벌었는 게 집에 경보고 뭐 하기를 해서 안 했나. 꽉기 불에 호롱불에 그 말이야 호롱불에 내가 얼굴이 얼었어. 안 그렇게. 지금은 주름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지만 곰보 자국 때문에 할머니는 평생을 괴로워했다. 자부심을 가진 사람인데 그 얼굴이 그러니까 항시 뭔가는 이 고개를 숙이고 나무 앞에 활발하지 못해. 그 당시 활발하고 뭐 말할 말 다 하고 그리 못하는 거야. 쟤도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어둡고 잔잔한 밤바다. 밭에 시금치 캐러 시금치 캐고 파도 캐고 이거 다 기라. 할머니는 바다보다 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소일거리라기엔 꽤 넓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혼자 힘으로 이 밭을 일궈왔다. 22살면서
시집 가갖고 해서 얻고도 있다. 농사로. 말 못한다. 바다를 떠도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을 대신해 밭일로 생계를 꾸렸다는 할머니. 세 아들들이 모두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던 건 할머니의 헌신 덕분이었다. 아들이 말로 잘 들어갖고 밭도 갈아주고 이말 갖다 주고 그래 학교 갔다 와서 또 방황하고 어머 집에 있고 그래 그릇 내주고 농사도 짓고 바닷일도 거들고 그것만으로 부족해 삭바느질까지 했다. 주어도 늘 부족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팥뿌리를 자른다. 아들 생각이 난다. 아들 좀 주고 모여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고 못 주면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할머니는 지금도 남편과 아들을 위해 밭일을 한다. 여든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도 남편과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해주고 싶다. 할머니는 밭에서 캔 채소를 머리에 이고 간다. 길가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오늘은 일명 반찬 트럭이 섬에 들어오는 날. 농사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창거리들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트럭이다. 할머니가 트럭 안을 살펴본다. 상인이 콩나물을 담아준다. 지금이 뭐만 음식 비싸면 저거 팔고 몇 개 남았거든요. 팔고 나서 돈 한 푼 허투루 쓰는 일 없는 할머니. 좀 더 가야죠. 야무지게 덤을 받아낸다. 상인이 콩나물을 더 담아준다. 몇 개인데? 몇 개 될게? 30개. 안 갔어. 모두 얼마? 5,000원이요. 내려. 내려 뭐라고? 왜 당하신 거예요? 잘 아세요? 동네 지기는 가지고. 그런데 장을 보고도 집에 가지 않은 할머니. 할머니가 장 본 것을 호구에 숨긴다. 왜 저렇게 오세요? 저래 놓고 나중에 갈 때 가가. 물이 빠진 사이 할머니는 굴을 캔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 먹거리를 놓칠 수 없다. 자연산. 금세 굴이 그득하게 쌓인다. 인데는 부지리면 하면 돈 안 들어도 사면 먹기만 해서 하래도 그냥 끓여 먹고 우도 그냥 깨다 먹고 합도 따서 먹고 사 먹는 거는 콩나물하고 두부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사 먹고. 정말 타고난 살림꾼이다. 부부의 집. 부엌이 분주하다. 좀 전에 캐온 굴로 요리를 할 모양이다. 할아버지도 어느샌가 나타나 자리를 잡았다. 요리하는 거 보려고 여기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과일을 먹는다. 할머니만 여태까지 요리한 걸 50년도 더 먹었는데. 내가 요리를 잘해가 미는 게 이때 살았다 이가 80살까지. 그랬지. 알았어요.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줄까? 저녁이 가까워올수록 기대감도 커진다. 오늘의 요리는 금방 따온 굴로 만든 굴무침. 마늘, 무, 대장, 소장, 깨소금. 별다른 조리 없이도 맛깔나는 굴무침이 완성됐다. 사실 굴무침은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받아내은 물씬 풍기는 굴을 새콤달콤하게 무쳐 밥상에 올리면 나이를 먹으면서 입이 짧아진 할아버지도 밥 한 그릇 뚝딱이다. 할아버지가 상 앞에 앉는다. 꿀 사시네. 참 좋은 사람한테.
이 자연생이거든. 할머니가 밥을 퍼서 할아버지에게 건넨다.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좋아 할머니는 밥상에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나라도 꼭 올린다. 우리 사실 맛있습니까? 맛있네. 둘이 따라 죽어도 모르겠단다. 맛있는 밥상을 받고 보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난다. 과거에 그 젊었을 때는 막 술도 많이 먹고 막 노래도 많이 하고 술을 한 반대를 안 먹어서 큰비 반빈. 술 안 먹으면 내가 저녁마다 보동 준다 이가. 전에 잘 먹지. 잘 먹고 막 춤도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막 술 먹고 오면 막 딴따란따란따 이랬다 이가. 그때는 노래도 막그 피곤하고 막 그러지. 시방 글 한번 해봐라. 딴따라 뛰어노고. 홍도 뭐냐. 남편이 젓가락으로 박자를 맞춘다. 아내가 보고 싶다는데 노래 한 곡 못 뽑을까? 맛있다, 고맙다, 100마디 말보다 할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건 이렇게 즐거워하는 할아버지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봄하니까 죽었던 나무도 살아나는 거고 엄청나게 좋은 집안. 그래 와면 한참 내려가지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렇게 기분 좋게 하루가 마무리된다. 하늘에 달이 떠 있다. 시간이 지나 날이 밝았다. 남편이 평상에 앉아 있다. 할머니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할머니는 오늘따라 거울 앞을 떠날 줄 모른다. 우리 빨간 김도 어디다 흘러 비치고. 오늘 통영 시내로 외출을 나서는 부부. 오늘 어디 가세요? 남편이 뭔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간다. 아들 장사하는데 그 식당 하니까 이거 뭐예요? 무 갖다 줘야 또 용돈도 얻으시고 이렇게. 부부는 선착장과 연결된 다리를 건너 배에 올라탄다. 둘째 아들은 통영 시내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가까이 살다 보니 자주 만나는 편이지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늘 설렌다. 좋아 죽겠다. 아들 보러 가고 아들 보러 가고 애를 보고. 할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본다. 늘상 보는 바다것만 할아버지는 바다에서 눈을 뗄 줄 모른다. 바다 만나 고기 잡고 해야 돼. 바다 칠. 그렇게 1시간을 달려 도착한 통영. 누구예요? 아들. 아들이 부부가 배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 둘째 아들은 14년 전 다니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다. 일부러 부모님 가까이에 식당을 차린 아들이 고마워 부부는 매번 채소며 해산물을 그득 가져다 준다. 아들은 부부가 가져다준 채소를 트럭에 싣는다. 저는 좋죠. 둘째 아들 김덕인 씨. 기분도 좋고 뭐 챙겨다 주시니까. 트럭이 부두를 떠난다. 바쁜 아들이 신경 쓸까봐 부부는 섬을 나와도 식당을 자주 찾진 않는다. 식당 안.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두들만 한들만 안. 어린 시절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형과 동생의 밥을 챙기다 보니 요리를 잘하게 됐다는 둘째. 형제들 중 가장 어머니를 닮았다. 옛날에 뭐 직장 다닐 때는 일 있으면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지금 뭐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자주 살기 힘들어요. 생활에 치여 예전만큼 신경 써드리지 못하지만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늘 애틋하다. 아버지는 어로장 하신다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고 엄마는 이제 그걸 또 가정에 좀 소홀히 하니까 또 새 자녀 키우려니까 우리 금팔이도 많이 하셨고 하는데 그다음에 공부도 하시고 농사일도 많이 지으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좀 살으셨어요. 남편은 누워있는 아내의 배를 만져준다. 그런데 할머니 배가 아픈 모양이다. 약간 많이 체지는 않는데 약간 난 종이나 종이나 정도 체가 영감이시게 배를 좀 올려. 어머니 아프다는 소리에 아들은 급히 나가 약을 사왔다. 아들이 약봉지를 뜯어 할머니에게 건넨다. 뭐 먹고 바로 누울 수 있을 젊은 시절을 고되게 보낸 할머니는 잔병치레가 잦아졌다. 때 나이 드시고 하니까 좀 작아지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일하실 때는 뭐 많이 드시고 했는데 많이 많아지니까 좀 힘드시고 못 드시죠 지금. 그런 어머니 모습이 늘 안쓰럽다. 벽에 기대어 앉은 아내. 조금 괜찮으세요? 할머니 기운을 북돋으려 아들이 나섰다. 영상 통화 해볼까? 전화만 걸면 수원 사는 막내 얼굴이 보인다. 세상 참 좋아졌다. 핸드폰을 보며 손을 흔든다. 할매 불러봐라 할매. 뭐하노? 일하나? 상아 불러보이사. 살 쪄서 뭐 낯이 떼자고 살이 쪄서 낯이 떼자고 딴다. 일하나 공장 하나. 수원에서 공장을 하는 막내는 늘 바빠 얼굴 보기가 힘들다. 막내. 막내 아들이? 네, 막내 아들. 자, 큰아들 한번 해봅시다. 큰아들 얼마 하는가? 돈도 싸. 엄마 배나. 나야. 큰아가 밥 안 먹었지? 밥 안 먹었지? 할매 얼굴 좋지요? 오샵 안 했어. 알았어. 완도 사는 첫째까지 보고 나니 기분이 좋다.